네, 이번 강의는 샘플링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하는 방법과 그리고 샘플링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링입니다. 샘플링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집단에 있는 모수, 즉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어떤 전체 큰 모집단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를 알기 위해서 그 특성을 모수라고 하는데, 그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 샘플들을 몇 개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서 이 모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아내는 겁니다. 결국 샘플링이라는 것은 이 모집단에서 표본적인, 즉 샘플을 어떻게 얼마나 뽑아내느냐, 그게 이 모집단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대표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바로 샘플링이 되겠습니다. 이 샘플링을 하다 보면 샘플링은 크게 샘플링 오차라는 게 발생하고요. 측정 오차는 앞에 측정 시스템 할 때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기계,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 샘플링 할 때 발생하는 샘플링 오차는 주로 랜덤한 경우,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랜덤하게 샘플링을 안 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한쪽에 치우쳐서 샘플을 뽑다 보면 그 값이 이 모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치우친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샘플링에 의한 모집단을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오차를 줄이는 방법, 또 이 샘플링에서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샘플링 작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때에 이 이슈 찬성하냐 반대하냐부터 해서 얼마만큼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어떤 단계까지, 또는 정치적인 투표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투표라든지 대통령 투표 같은 그런 조사, 그 다음 문화적인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영화가 어떠냐 하는 순호도를 전체를 다 못하고 표본을 뽑아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그 시장에서 얼마나 팔릴 것인가 예측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찾는 것도 이 샘플링 작업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제품 검사는 부품이라든지 원재료, 만들어지는 원재료부터 공정품, 그리고 최종 제품까지 이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전수 검사를 하지 않고 샘플을 몇 개 뽑아서 이상이 있다 없다, 불량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이런 검사들이 바로 샘플링에 통한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샘플링에 나온 샘플링 오차 그리고 측정 오차, 이와 관련된 오차에 관련된부터 먼저 한번 개념을 보면, 일단 신뢰성이라고 먼저 있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 즉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이 우리가 정말 대표성을 가지고 뽑혔는지, 이 데이터가 정말 이 모수를 추정하는데 맞는 데이터인지 관련된 신뢰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은 결국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로서 실험 방법, 샘플링 방법, 측정 방법, 이런 일련의 방법들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먼저 보는 게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샘플링을 랜덤하게 하고 측정기계 동일한 측정 기계로 계속 측정을 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신뢰성입니다. 이 신뢰성이 구축이 된 이후에 보는 게 이제 정밀도와 정확도인데, 정밀도는 결국 산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마만큼 퍼짐 정도, 얼마만큼 변동이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정한 측정을 가지고 동일한 샘플로 무한 측정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지역, 즉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제품 타겟이라고 하면 이 타겟에 대해서 조밀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지 않고 이렇게 산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밀도와 또 하나 있는 게 바로 정확도인데, 이 정확도는 결국 평균값과 참값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어떤 창값이 여기 있으면 이 창값에 얼마만큼 있느냐 뭐 이렇게 커져 있어도 이거는 정확도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밀도가 좋은 이런 어떤 소수 지역에 정밀도는 좋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확도는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바로 샘플링 오차입니다. 잘못된 샘플링 방법으로 치우침이 한쪽으로 계속 샘플을 뽑다 보니까 이쪽 샘플을 계속 뽑아서 정확히 모수를 추정해내야 되는데 잘못된 한쪽을 치우쳐서 우리가 이 샘플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을 하다 보면 그 모수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검정을 통해서 추정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그 데이터를 잘못 오해 또는 잘못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차와 관련돼서 이 신뢰성을 먼저 확보를 한 뒤에 즉 방법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데이터가 제대로 뽑혔다. 그 이후에 정밀도와 정확도를 보고 이 나온 샘플이 모수를 추정하는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게 바로 오차 관련된 개념의 어떤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샘플링 할 때는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샘플링을 왜 하는지 하는 목적, 이 샘플링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제품이라면 제품 검사, 이 제품이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그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제품을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할 것인지 뭐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바로 샘플링 비용이고요. 공정이나 제품의 산포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대충 예측했을 때 산포가 많이 크다 그러면은 표본의 크기, 즉 샘플링의 표본 샘플 크기를 크게 해야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포가 얼마만큼 크냐 작냐에 따라서 샘플링에 대한 목적이를 샘플링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술적인 정보 또는 시험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품질 경영에서 품질 관리로 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샘플링을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즉 제품에 대한 샘플링과 또 제품에 대한 관리도 주로 이제 품질 관리 쪽으로 넘어가서 저희들은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샘플링과 관리도를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품 샘플링은 결국 공정관리 해석이나 제품에 대한 검사 그리고 특성 추정 및 실험이나 연구 정보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품질 특성치가 어떻는지 찾는 게 제품에 대한 샘플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샘플링 방법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샘플링 방법은 단순 랜덤 샘플링은 아시다시피 랜덤하게 무작위로 추출해내는 방법이 바로 단순 랜덤 샘플링이 되겠습니다. 다단계 샘플링은 2단계 샘플링을 예로 들면 한 번 뽑은 그 샘플 표본에서 다시 한 번 더 뽑아내는 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샘플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이 다단계 샘플링과 같은 크게 포함하면 청별이나 진락도 다단계 샘플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그 분류 내에서 데이터를 얼마만큼씩 표본을 뽑아내는 게 바로 청별이 되겠습니다. 진락은 하나의 어떤 클러스터로서 이 한 단위를 묶어놓은 그 한 단위 자체에서 바로 전체 그러니까 몇 개씩 뽑는 게 아니고요. 그 군락 전체에 있는 거를 한 번에 다 뽑아서 그 안에 있는 전체를 다 전수 검사하는 그게 바로 진락 샘플링입니다. 계통적 샘플링은 체계적 샘플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시스테마틱으로 어떤 정해진 단계 숫자, 단계별로 그 단계로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단순한 하나 예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상자가 20개가 있고요. 이 한 상자 안에 어떤 부품, 너트라든지 볼트라든지 이게 50개가 있다, 50개가 있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 100개를 샘플링합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면 단순 랜덤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상자 20개와 상자 안에 있는 부품 50개를 전체 다 뿌려버리고 1000개입니다. 전체가. 천 개를 뿌려서 그 안에서 100개를 뽑는 게 바로 단순 랜덤 샘플링이 되겠습니다. 다단계 샘플링은 청별과 집락도 다단계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이 보통 이거는 2단계 샘플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자에서 뽑아서 다시 그 안에 있는 부품을 뽑는 방법. 그러니까 상자의 20개 중에 뭐 10개라든지 아니면 뭐 5개라든지 아니 20개 전체에서 그 안에 100개에 맞는 숫자를 뽑으면 바로 다단계 샘플링이 되겠습니다. 그 예가 하나를 보면 청별 샘플링인데, 청별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자, 상자 20개에서 부품이 50개 있는데 100개를 뽑기 위해서는 20개에서 5개씩 5개 부품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한 상자 안에 한 상자에서 5개씩 그렇게 해서 100개를 뽑는 겁니다. 처음부터 청을 20개의 상자에 있는 거에서 5개씩 해서 총 합하면 100개가 됩니다. 집락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자 20개가 있는데 상자 20개 안에 부품이 50개 있어요. 그러면 집락은 바로 상자 2개를 무작위로 뽑으면 되겠습니다. 무작위로 뽑으면 안에 부품이 50개씩 있기 때문에 총 부품 합은 100이 되겠고요. 결국 한마디로 어떤 상자가 뽑힐지 모르는 상자 하나에 대한 단순 샘플링이 되겠습니다. 청별 샘플링은 20개, 20개 청에서 다시 뽑아낸, 결국 얘는 다단계라고도, 다단계에서 2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청별과 집락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통적 샘플링은 뒤에 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샘플을 하다 보면 샘플링 하다 보면 5단위씩 잘라야 되겠다, 5단위씩 하면 되겠다 해서, 그러면 처음에 이 부품에 숫자를 쭉 붙이고요. 그리고 전체를 펼칩니다. 상자 20개, 50개를 합쳐서 숫자를 하나씩 부여를 주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5번이라는 숫자의 부품을 뽑으면 5단위니까 다음 10개, 15, 20 이렇게 부여된 번호에 대한 부품만 100개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샘플링 하는 방법에 다냐? 샘플링을 하는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샘플링을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평균값 그리고 산포가 되겠습니다. 그걸 먼저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변동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처리감 변동, 이건 처리제곱합이라고, 통계학에서는 처리제곱합 SST라고 하고, 품질 경영에서는 처리감 변동 또는 브로트감 변동,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게 바로 첨가 분산이라고 합니다. 첨가 분산 시그마 B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리 내 변동은 내 분산이라고 하고, 이거는 시그마 W라고 표시를 합니다. 둘 다 로트 안에, 로트는 한 제품 생산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단위 내에서 어떻게 뽑느냐인데, 지금 앞에 의해서 제가 상자하고 부품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처리감 변동, 처리 제곱합, 첨가 분산은 바로 상자들 사이의 변동값입니다. 이 상자 안에 있는 부품들, 상자들이 얼마만큼 각자 다른 품질 특성값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다른 변동값이고요.
척내 분산은 상자 안에 있는 부품들에 대한 분산이라고,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통계하고 품질 관리하고 약간 수리적인 차이가 약간 발생하는데, 여기는 저는 통계적으로 했다가 지금 품질 관리 쪽으로 바꿔서 해드리겠습니다. I 마이너스 이게 제곱인데, 앞에 제가 기본 통계를 할 때 전체 나누는 거에 원래 있던 그 평균값, 상자 자체가 가지고 있던 상자 20개 상자 전체에 대한 평균값에 한 상자의 평균값의 차를 나눈 게 바로 이 첨간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척내 분산은 첨간도 필요하고 또 자체 부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하면 어떤 한 부품에 대한 값이 그 상자 내에 들어있는 상자의 평균값, 한 상자 안에서 뽑은 값, 그거에 대한 전체로 나눈 값이 바로 척내 분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상자 자체이기 때문에 그 상자들의 평균값에서 한 상자의 평균값을 빼서 그 상자 숫자로 나눈 거고요. 여기는 부품에 대한 숫자로 그 한 부품이 그 상자 안에 있는 부품의 평균값을 뺀 차의 제곱에 그 전체 부품으로 나눈 값이 바로 척내 분산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알아야지 또 뒤에 계속 필요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평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여기는 상자 안에, 그리고 상자 그 다음 상자 안에 있는 부품에서 투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투바는 m과 n, 그 다음 시그마 m i j, 이거는 n이 되겠고요. x i j가 되겠습니다. 이거의 이 평균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샘플을 뽑는 상자 개수와 그리고 그 상자 안에서의 부품 개수를 나누는데, 뭘 나누느냐, 얘는 지금 어떤 상자 안에 있는 어떤 제품을 얘기하는, i가 상자고 J가 부품인데 어떤 상자인지 모르지만 그 I에 있는 상자에서 J의 부품을 하나 뽑아낸 겁니다. 이들의 총 합을 우리가 샘플링하는 크기로 나눈 게 바로 평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모평균 분산은 결국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식을 뽑을 필요는 없고요. 식을 굳이 다 뽑을 필요는 없고, 식이 크게 얘기를 하면 그 V에 대한 식을 얘기를 하면 시그마 B 자산, 그 다음 n바의 시그마 W 자산, 이 값이 됩니다. 이게 이제 유한일 때인데, 유한일 때 모평균의 분산값입니다. 계산은 할 필요 없고, 이게 만약 무한이다 이래 되면 이 두 개는 없어지고, 무한인 경우는 시그마 B의 자성 플러스 MN의 시그마 W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무한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은 유한과 무한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유한 같은 경우에서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이 없어지면 무한으로 봅니다. 자, 이 무한으로 가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 0.1 그리고 m이죠. m도 0.1.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그 우리가 하는 그 부품의 수가 크다 봤을 때는 이 값보다 0.1보다 이 값이 n 값이 아주 크게 되면 0.1보다 작을 때는 이 앞에 얘를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m도 똑같이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앞에 있는 유한에서 이 부분은 얘에서 제가 상자와 부품을 얘기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자들 간의 대한 변동 플러스 여기는 부품들 간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상자 간의 변동 플러스 부품들 간의 변동. 이게 만약 엄청난 큰 숫자가 n이나 m이 즉 상자가 무한이거나 또는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부품이 뭐 무한이거나 무한은 아니지만 하여튼 엄청난 수가 있다 하면 이 부분을 다 1로 처리하고 이렇게 간단히 분산을 그 상자에 대한 분산과 상자 안에 있는 부품에 대한 전체 분산 이렇게 무한 두 개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그 다음 잠깐 더 하나 얘기를 하면 요 m과 m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제가 얘기한 청별과 진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상자 간의 m과 n이 같다. 즉 m과 상자와 그 우리가 뽑는 상자 숫자가 같다. 이 얘기는 결국 상자를 뽑는 거고요. 이래 되면 이 부분이 0이 돼서 없어지고 결국 불편충 분산 값은 부품들만 남는 이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바로 우리가 앞에 얘기한 제가 청별입니다. 청별. 대신 이게 다 없어지고 상자만 있다. 이렇게 되면 집락입니다. 앞에 제가 얘기해 드렸던 그 클러스터, 그 상자 하나에서만 상자만 뽑아서 그 전체 전수조사 방법에 대한 분산값들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최적 배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부품이 50개 들어있는 상자가 100개 있다. 그래서 총 부품 개수는 5,000이 됩니다. 이렇게 5,000개의 총 부품이 있는 이 상황에서 상자 간 분산값이 0.8로 나오고 상자 내 부품 W를 0.5라고 예를 들면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5개 상자에서 100개 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만 뽑고 그 5개 상자에서 4개의 부품을 뽑을 때 지금 샘플링은 상자 100개 중에 5개를 뽑고 그 5개 상자 안에 50개씩 들어있는데 거기서 4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총 20개를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산을 계산을 해보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일단 이게 무한이냐 유한이냐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한의 식으로 유한계수 값을 넣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유한계수 값을 없애고 무한 값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건데, 먼저 무한 집단인지 한번 보면 n분의 스몰 n, 자, 100상자의 5개 값은 0.05고요. 이건 당연히 0.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있다. 앞에 유한계수에 나온 거기에 그 상자 간에 있는 값들은 1로 처리하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n분의 n바 10분의 4로 또 0.6. 당연히 부품 개수도 0.68로 0.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0.1보다 둘 다 작다. 그래서 결국은 무한 분산값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 분산값은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값에 이 값들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즉 m이니까 5, 그 다음에 0.8의 제곱, 그래서 mn이니까 5 곱하기 4, 그 다음에 0.5의 제곱. 이게 바로 분산값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분산값이 유한값으로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하나가 더 플러스 되는 게 있는데요. 사실 그 하나 플러스는 바로 측정 오차값입니다. 측정 오차값 시그마 m은 개수 m의 n, 여기는 당연히 그 부품 개수하고 상자 개수에다, 이 말은 결국 이 측정 오차도 분산값에는 플러스만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즉 n m의 시그마 n의 자세, 이 값이 만약 주어진다면 여기도 똑같이 5 곱하기 4에다가 이 값만 대입을 하면 측정 오차가 들어오더라도 이 분산값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샘플의 최적 배분인데, 이게 이제 사실 다단계 샘플링이 좋으냐 단순 샘플링이 좋으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정밀도가 같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드는 걸로 하면 되겠고요. 정밀도는 말했다시피 3포가 둘이 비슷하다 그러면 당연히 비슷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은 걸로, 같은 비용이 들면 당연히 정밀도가 작은 쪽, 즉 3포가 작은 쪽으로 해야 더 작은 수의 표본을 뽑아서 노수값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2단계 샘플링이 조작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2단계가 아니고 랜덤 샘플링입니다. 랜덤 샘플링이 훨씬 좋은데 2단계로 하는 이유는 조작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단계 샘플링이 랜덤보다 더 좋다, 그것은 아니고 2단계를 함으로 인해서 훨씬 비용이 적게 들게, 즉 청을 나누어서 그 청에서 뽑는 훨씬 더 논리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 다 풀어놓고 거기서 뽑는 게 사실은 더 샘플링 하는 방법은 더 좋습니다. 2단계 샘플링은 조작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그 장점으로, 그래서 다단계 샘플링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청별 샘플링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규모가 작은 각 층에서 샘플을 취함으로 랜덤 샘플링이 훨씬 용이하게 되고요. 샘플의 크기가 작아도 좋은 정밀도를 얻을 수 있다. 청이 크기가 같을 때는 층간 분산이 포함되지 않고 층 내가 균일하고 층간이 불균일할 때 정밀도가 좋다. 이 얘기는 결국 보시면 청별은 상자를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자 전체에 대해서, 상자 전체죠. 상자 전체에서 조금씩 부품을 뽑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각 층에서 샘플을 취하니까 훨씬 더 용이를 할 거고,
다음 샘플 자체 크기가 작아도 상자 내에서 상자 내에서 그 상자 전체에서 부품을 몇 개의 부품을 샘플링하기 때문에 훨씬 정밀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자 안에 어떤 뭐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상자의 특성, 뭐 1, 2, 3, 4에서 20번까지 상자 특성들에 대해서 각각 얻을 수 있으니까 훨씬 정밀도가 좋다는 겁니다. 청의 크기가 같다 이 말은 한 상자 안에 있는 부품의 숫자가 꼭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청간 분산이 포함되지 않고 안에 청 내에 있는 부품들간만의 차이, 그것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 내가 일정하고 청간이, 다시 얘기를 하면 상자 안에 있는 값들의 가능한 일정하고 청 사이가 많이 갈라지면 시그마 B 제곱값이 좋지 않을 때 훨씬 더 좋은 값을 찾아냅니다. 이거보다 얘는 일정하고 안에 있는 부품 내는 일정하고 청 사이가 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낼 때 여러가지 특성치를 가진 동일한 특성 여러가지 특성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훨씬 정밀도가 좋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집락 샘플은 아까 얘기한 청별 샘플링과는 반대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상자, 바로 막 상자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자 자체를 뽑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청내가 불균질하면 정밀도가 좋다는 얘기는 1번에서 20번 상자 중에 어떤 상자 2개를 뽑는데 어떤 상자를 뽑았을 때 그 상자 내에 있는 부품들이 일정하지 않아야지만 이 상자의 부품들에 대한 특성치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상자 하나를 뽑았는데 그 안에 청 내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똑같다, 불균질하지 않고 동일하다 그러면 치우침이 발생하고 그것은 결국 정밀도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청내 변동이 크고 청간 변동이 작으면 하나의 집락을 조사하더라도 전체를 알 수 있다. 이 얘기는 청간, 상자 사이의 차이는 적고 부품 안에 있는 부품이 차이가 크다, 변동이 크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우리가 이쪽 집락 샘플링을 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간 변동이 작아질수록 집락 샘플링이 유리하다는 것은 상자마다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상자 안에 부품 간에는 차이가 커야 된다. 그게 집락 샘플링이 가장 좋은 정밀도를 가지는 방법입니다. 청간 변동이 커지면 랜덤 샘플링이 유리하고 집락의 크기가 클수록 집락 샘플의 정밀도는 나빠지게 됩니다. 즉, 이 숫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나빠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샘플링 중에 계통 샘플링을 보면 모집단의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을 때, 즉 앞에 상자와 부품을 얘기했을 때 그 상자와 부품 전체를 다 풀어놓고 그 부품 하나하나의 순서를 부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바로 경향이나 주기성이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 계통 샘플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0개 샘플에서 500단위의 샘플링인 경우에 하나 예인데요. 이 같은 경우 이제 얼마만큼의 숫자를 뽑느냐는 K 값으로, M 라지 M이고 이 말은 1000개, 500개, 그래서 20단위로 뽑는다는 이 값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즉 20단위란 얘기는 우리가 숫자를 부여했을 때 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17을 뽑았다 그러면 다음 번호는 37번, 다음은 57번, 7번째 부품을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뽑아내는 방법이 바로 계통 샘플링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샘플링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